Always on your side victory.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충남대학교 수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목차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학생부 교과인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종합에서는 나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단위의 변경입니다. 학과 명칭이 기계재료공학교육과에서 기계공학교육과가 명칭이 변경된 학과가 있고 학과가 통합되기도 하였는데요. 건축공학과,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가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로, 선박해양공학과와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가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의학 계열의 지역인재의 저소득 전형이 신설되어서 총 7명을 모집합니다. 특히나 자연과학대학의 정보통계학과의 경우에 수학 부분 보이시죠? 2022학년도에는 수학에서 확통을 보아도 되었는데요. 2023학년도에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변경사항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용 요소 및 반영 점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6명 이상이면 2배수 1차 합격시켰고 5명 이하면 3개수 3배수를 1차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 2배수, 10명 미만, 그리고 의대, 사범대, 수의대는 3배수로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의 국가안보 융합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전형에서 국토안보학과랑 해양안보학과로 나눠지는데요.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국토안보학은 육군, 해양안보학은 해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안보학에서 작년까지 시행하던 인성검사가 올해 미시행되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으며 해양안보학의 경우는 3배수에서 4배수로 1차 합격을 늘렸으며 수능 최저 또한 기존 3합 9에서 3합 10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또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크게 이제 일반 전형과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인재 저소득 일이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저소득의 경우는 고른기회 전형과 유사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저소득계층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고른기회 대상자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이렇게 지역인재 저소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과 입결은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지역인재 저소득 전형이 조금 더 널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의 모집 인원은 총 1118명으로 전용 요소 및 반영 방법은 사범대를 제외하면 교과 100입니다. 하지만 사범대의 경우는 이렇게 지원의 2단계 면접이 2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의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화면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2022학년도에는 인문계열 수능 최저가 국어, 영어 및 탐구까지 해서 합산 10이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단 자연계열 탐구 응시자의 경우는 사회탐구를 보고 지원했을 경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적용했지만 올해는 과학탐구로 지정을 해놓고 합산 12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일부,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 약학, 의과, 수의과 대학의 경우는 화면에서 보이듯이 수능 최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범대학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면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범대의 경우 평가 항목을 보시면 인성, 대인관계 능력 및 리더십, 전공 부합도, 적합도겠죠. 그리고 창의성, 논리적 사고 능력 및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실질 반영 점수는 20점입니다. 이 중에서 8점을 못 받았다 할 경우에는 과락으로 1차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므로 면접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즉 면접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면 바로 불합격된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학생부 교과인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총 인원이 5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저소득에서 의학계열로 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조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교과 성적 100으로 모집하며 지역인재 사범대의 경우 면접이 20%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 의예나 약학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명 또는 3명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아서 등급을 예측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인재 교과인 만큼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비교하면 1등급 차이가 나는 부분이랑 다르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지역인재인 만큼 경쟁률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반 전형, 지역인재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동일한 경우 일반 전형보다 다소 낮은 경쟁률과 합격컷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인재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입시 결과 분석 시간을 통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영역 성적 반영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듯이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전학년 공통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모집 단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을 다 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주로 1학년 때 있는 과탐실과 같은 공통 과목, 소인수 수업관 과목 등 과목 석사 등급이 없는 교과목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미반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등급 나온 과목은 잘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다소 아쉽다면 이렇게 나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학교를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충남대 학생부 종합전형 프리즘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를 통해 모집 단위의 2배수 또는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면접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약학대와 의과대, 수의과대, 간호대, 사범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학력이 있으며 사범대의 경우에도 이렇게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이 반영되지는 않으며 나머지 사범대와 약학, 의과대, 수의과대 수능 최저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범대학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랑 수능 최저가 같지만 나머지 빨강으로 표시된 모집 단위의 경우는 교과 전형보다 1등급 하향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생기부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며 2단계에서 15분 이내로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이 약 33.3%가 된다는 기준 잘 기억하시고 면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부를 기본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 면접의 경우 시간이 10분 정도 본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충남대의 경우에는 10분이 아니라 15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남대가 얼마나 면접에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평가 요소별로 보면 학업 역량 40%, 전공 적합성 30%, 그리고 발전 가능성 20%, 인성 10%를 봅니다. 혹시 생기부가 있다면 우측의 평가 내용들을 보면서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면서 체크도 해보시고 이에 대한 면접 준비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죠? 화면에 학업 역량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게 되는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모집 단위별 중점 교과목을 중심으로 전공에 대한 부합도 및 전공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 지원자라면 수학보다 국어 과목의 기본 점수를 바탕으로 국어 과목에서 전공에 대한 기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하게 되며 수업 과정 중에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노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학교도 좋고 성적도 좋은 학생, 세특을 보면 문제 해결력, 과제 해결력, 설계 능력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학교들과 달리 각 항목에서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체크해야 될 듯합니다. 생기부를 보고 세특에서 토론, 발표, 실험 있나? 거기서 문제 해결력 있나? 과제 해결력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전공적 합석입니다. 전공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노력과 분야에 대한 열정이 단순한 호기심에 멈추지 않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화 활동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볼 수 있는 태도나 노력 등도 함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를 볼까요? 동아리는 전공에 관련된 역량을 키웠느냐, 생명이면 실험 동아리냐, 혹은 생명과학반 동아리냐, 이런 거를 묻고 있고, 진로 활동은 다양한 진로 탐색이라고 했으면, 생명이면 생명에 관련된 유전 해봤니, 미생물 해봤니, 해부학 해봤니, 혹은 단백질체 해봤니,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에서는 전공 관련 과목 잘했느냐, 세특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봤냐, 혹은 전공 관련 활동 좋으냐, 독서 했니?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어요. 전공적 합성을 한마디로 하면 책 읽고, 세특에서 수행평가 했니? 근데 그거 전공과 관련 있니? 진로 활동은 다양한 진로 경험했니? 동아리는 진로와 연관이 있니?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발전 가능성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상 경력이 한 개 학기당 한 개밖에 선택을 못하지만 선택된 수상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력이나 생기부 내용 중에 내가 어필하지 못한 능력이 있다면 이곳에서 어필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분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맞는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적은 떨어지지만 영어와 관련된 교내 대회를 통해 나의 영어 실력을 어필할 수 있다면 영어에 대한 능력과 노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율활동에서도 다 같이 활동한 부분이 아닌 나만의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인 특강을 듣고 직업인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활동이 있다면 나만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항목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자율활동에서 이렇게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가 뭘 배웠어, 혹은 학교 활동을 했어.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뭘 더 해봤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 같고요. 발전 가능성. 이 동아리에 보이려면은 3년의 활동이 꾸준하게 심화되고 증가해주는 게 좋겠죠. 또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미생물학 배웠으면 2학년 때 세포생물학 해보고 3학년 때는 1학년 활동, 2학년 활동 해가지고 3학년 때 심화해보고 근데 그게 본인의 진로래. 이게 나와야 저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대체로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담임선생님이 평가인 행택에 적혀진 요소일 겁니다. 아마 그런 다음 나머지 항목에서 공동체를 위해 본인만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착함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일정입니다. 면접고사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가 지원한 학과에 따라 면접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과의 면접고사가 다른 대학과 겹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전형에서 2단계의 면접이 있죠. 면접 역시 평가 요소별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질문자는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을 통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를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때문에 면접을 할 때 이 질문이 전공에 관련된 면접인 것인지 인성에 관련된 면접인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파악했다면 면접에 대한 답변 역시 질문자의 의도와 평가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일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 결과에 대한 평균을 말씀드리면 교과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등급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도 등급이 낮았던 학과의 경우 경쟁률도 올라갔고요. 등급 또한 상승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입시 결과만을 보시고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중어중문학과와 사회학과의 경우 2021년도 70% 컷이 4등급 초중반까지 내려갔었기에 아무래도 2022년도 지원 시에 단순 등급만 보고 지원한 부분이 발생하여 경쟁률도 상승하게 되고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학과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인해 등급이 많이 상승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남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당 내용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 충남대의 경우 경쟁률이 10%가 넘어가는 학과의 경우 진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20%가 넘어가는 학과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약 3개년 입시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보는 공공안전학과 전공도 보이시죠? 이 경우에도 2021년 4.94 등급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 결과에서 반영되어 70% 컷이 2.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우리는 작년 것만 보고 지원하긴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것만 봤을 때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워낙 인기도 있고 유명하니까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리더십과 조직과학 전공은 무슨 학과일까요? 궁금한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인기가 많지 않음에도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허수의 경쟁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보다 평균 등급도 낮고 편차도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10대 1의 경쟁률이라도 이제 실질적인 경쟁률과 표준 편차를 보면서 얼마나 추가 합격의 범위가 클지 이란 편차를 보고 예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기존 등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인기공대의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인기학과는 어디일까요? 비인기학과는 뭐로 판단할까요? 경쟁률로 판단한다면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 어디 있을까요? 라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네요. 전파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하지만 3.22등급으로 제일 등급이 낮은 학과는 아닙니다. 그럼 가장 등급이 낮은 학과는 어딜까? 상위 70%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선박해양공학과와 그 다음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입니다. 이 둘의 경쟁률을 보면 매우 높은 경쟁률이 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과 편차를 보면 등급은 낮으나 편차가 매우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률로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를 나눠서 나의 합격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면밀한 3년치 변동사항과 분석만이 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 약학과의 경우에는 충남대뿐만이 아니라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모든 약학과 경쟁률이 높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충남대 역시 이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대한 2022년도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쟁률 추이, 학과별 평균 등급을 잘 확인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과 지역인재 등급 차이가 없다는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수능체제의 경향보다는 지역인재가 가능한 학교들과의 경쟁으로 인한 등급 차이가 나타난 인문계열에서는 지역인재가 일반 교과 전형보다는 소폭 하락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일어일문학과와 같이 등급 차이가 많이 나는 학과의 경우 조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인재 공대의 경우에도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공대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학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차이점이 입시 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합 전형의 결과입니다. 우측 보이시죠? 2021년 결과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에서는 계열이나 전공 적합성이 먼저 두드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신다면 평균 등급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2021년도 국어국문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2.76이라는 결과로 인해 2021년 13대 2대 1의 경쟁률이 6.2대 1로 하락하고 평균 2.76 등급이 3.32까지 하락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 결과와 마찬가지로 충남대의 경우 전년도 성적이 입시에 영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의 경우에는 분석을 하면 할수록 경쟁률로 인한 등급 변동이 수도권 대학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경쟁률을 빨갛게 표시하거나 두껍게 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까지 보여드리는 전형 결과 역시 참고 자료를 활용하셔서 이번 연도 지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학교를 많이 분석하고 보내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 평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이야 물론 다 잘하는 학생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충남대처럼 평가 항목과 내용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학교들은 그 평가 요소에 정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대 요소를 정확하게 내생기부에 대입하는 게 대입 지원 시 가장 큰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충남대학교 입학본부 또 수시모집 전형 자료란에 들어가시면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및 종합 성적 및 경쟁률 충원 현황 안내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요. 또 확인하실 때 유심히 바라봐야 할 점은 최고점과 평균점과 최저점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과가 있습니다. 2.49가 최고 등급이면 이 학생은 일반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저 등급이 6.61 등급이라면 일반고 기준 원점수 50점대 정도일 텐데 일반고 50점대 학생이 충남대에 합격한다? 라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단계 합격자 교과 등급만을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일반고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과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10% 이상인 것은 굵은 검정색, 20%가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똑같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학과 몇 등급이 가나요? 1등급이 가죠. 근데 여기 5.42 약학과 뭔가요? 일반고 아니겠죠? 그 밑에 건설, 공학, 교육과 이렇게 3명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점 3.29, 두 번째 4.5, 세 번째 6.3이래요. 근데 보이는 인원수가 너무 작아서 내가 3등급이구나. 그래서 무난히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원수가 몇 명인데 몇 등급인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의 경우 우선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입시 결과에서 나타난 경쟁률을 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전형의 경우는 학업 역량적인 부분과 함께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평가하는 4개 항목이 내생기부에 잘 되어 있는지를 통해 전공성을 반드시 어필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국립대인 만큼 다양한 학과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의 학과 선택 시 전공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